예, 앞서 뭐 좋은 말씀 다 나오셔갖고 제가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가짜 뉴스라든가 또 여러 가지 막말 등 여러 가지 이제 언론들이 이제 자유한국당과 또 우리 우파에 대한 그 가짜와 막말로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은 과거부터 계속 해왔던 것들이고 또 이겨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2000년도에 안티디제이라는 그 커뮤니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표현의 자유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대두가 됐죠. 경찰이 수사를 하고 조사를 했지만 뭐 표현의 자유 문제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이 잘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처벌을 안 받았는데 게시물에 무슨 음란물이 올라왔다고 그래갖고 뭐 나중에 조사받고 그것도 무혐의 처분 받았지만 안티디제이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바로 인터넷 신문이 등장합니다. 2001년도죠. 오마이뉴스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 독립신문을 또 만들었죠. 그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기존의 언론들은 뭐 관공서도 출입하고 광고도 받을 수 있었지만 인터넷 신문이라는 게 새로운 미디어로 정착하면서 법이 없었어요. 그러나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면서 인터뷰도 해주고 출입과 관련된 제한도 풀어주고 제도권으로 편입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우후죽순 많은 인터넷 신문들이 생겼죠. 지금 아마 그때부터 생긴 것도 있을 것이고 그 이후에 생긴 것도 있겠지만 5천여 개의 뭐 심지어 10,000개 정도 된다는 인터넷 신문들이 있습니다. 이런 신문들이 노무현 정권 그리고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들어오면서 계속 정착화되면서 표현의 자유 논란은 계속 인터넷 신문들도 얘기를 했습니다. 오히려 과거에 표현의 자유 문제에 대해선 한 목소리로 좌파든 우파든 이건 지켜야 된다. 제가 독립신문을 하면서 노무현 패러디, 저격 패러디라는 거를 올렸다가 경찰의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에 좌파 매체들도 이거는 표현의 자유다, 지켜줘야 된다 라고 해서 함께 싸워주고 토론회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노무현 정권 당시에. 그러다가 이런 인터넷 매체들이 미디어의 변화의 환경을 겪어가면서 최근에 유튜브라는 새로운 미디어가 생긴 겁니다. 근데 이 새로운 미디어의 가장 심대한 타격을 받고 있는 집단은 누구냐? 바로 정권입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미디어에 정착하지 못했던 집단은 또 누구냐? 바로 인터넷 신문들이죠. 기술 발전에 의해서 자신들의 미디어 환경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정착해 있다 보니까 새로운 미디어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가짜 뉴스라고 함께들 공격합니다. 어차피 그자들도 뭐 제가 언론을 그 잘하고 얘기하는 거는 하도 하는 짓이 별로 시답지 않아 갖고 드리는 건데 그런 언론들도 결국에는 미디어 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유튜브나 다른 환경으로 미디어 환경으로 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지금 유튜브 환경에 대해서 가짜 뉴스 프레임 씌웠던 사람들은 미디어 환경이 변하고 난 뒤에 자신들이 그 일을 했을 때 뭐라고 얘기할 것이냐라고 저는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가짜 뉴스 아까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이현주 의원님께서 평가의 문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평가의 문제를 더 심각하게 들어가 보면요. 시장에서 평가받게 됩니다. 그건 뭐냐? 시장에서 가짜 뉴스로 판명되는 거는 도태될 것이고요. 또 진짜 뉴스든 필요한 뉴스는 살아남을 겁니다.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가짜 뉴스와 진짜 뉴스를 평가해야지 정부가 개입해서 진짜 뉴스, 가짜 뉴스를 한다는 것이 바로 인권 탄압이고 언론 자유 침해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말이죠. 과거 제가 아까 안티디제이 말씀드린 거는 김대중 정부 또 독립신문 할 때 노무현 정부보다 훨씬 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적어도 양심의 수준에서 건드렸는데 지금은 언론을 총동원하고 권력을 총동원하고 심지어는 청와대 대변인이 나와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안티 DJ를 했다고 그랬지만 독립신문 하면서 여러 문제가 있었지만 청와대 대변인이 공식적으로 인터넷 신문에 어떤 문제를 자신들의 정권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고 해서 나와갖고 인터넷 신문이 이러이러해서 잘못됐는데 앞으로 규제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바로 이 정권이 오히려 과거보다도 훨씬 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는 공기입니다. 언론은 정권을 감시해야 되고 표현의 자유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침해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독재 국가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뭐 독재 국가 이러니까 뭐 많은 분들이 무슨 소리야, 우리 뭐 왔다 갔다 하고 서로 얘기하고 잘하고 있는데 세상에 무슨 독재 얘기를 하고 있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숨쉬는 공기, 미디어의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숨쉬는 공기도 뭐 달라질 수 있겠지만 뭐 제가 말씀드리는 공기가 이런 자연의 공기가 아니라 변화된 환경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환경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을 거부하고 규제하려고 한다. 그것이 바로 독재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정부가 초기부터 유튜브 문제를 건드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법제화 시키려고 했습니다. 맨 처음엔. 아시겠지만 유튜브를 갖다가 OTT 규제 등 이렇게 법안을 만들어서 규제를 하려고 했지만 이게 먹히질 않습니다. 왜? 유튜브 사업자는, 방송하는 1인 미디어는 국경을 넘어서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만 이걸 규제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뭐 전 세계적으로 상식적으로 규제라는 거, 이 유튜브라든가 1인 방송을 규제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외교적 문제로도 비화될 수 있습니다. 아니, 대한민국에서 안 되고 미국에서 되고 이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예? 유튜브를 차단한다고 하는데 저는 여기에도 보니까 유튜브 차단 방통심의위원회가 그 다음입니다. 저는 이게 협박이라고 보거든요. 협박. 사실은 규제를 하려다 안 되니까 협박을 하고 있는데, 방통심의위원회가 5.18 관련해서 북한군 개입설 유입에 대해서 차단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 좀 제대로 들어가면요, 방통심의위원회가 차단 결정 내리면 유튜브에 줍니까? 아니죠. 개인한테 보내겠죠. 개인이 차단 안 하면 그만입니다. 차단은 어디서 하냐? 유튜브에서 하는 거죠. 유튜브에다 이런 공문을 보냈다? 유튜브가 차단하겠습니까?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여기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지키는 게 훨씬 더 대한민국 법보다 어렵습니다. 무슨 얘기냐? 혐오성 발언이라든가 사회를 갖다가 혼란시키는 여러 가지 문제되는 발언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유튜브는 퇴출시켜버립니다. 몇몇 사례도 있고 말이죠. 최근 미국에서도 300만 유튜브를 가진 가이드가 폄하 발언으로 제재까지 받았습니다. 인종 폄하 발언으로. 다 국제 기준이 있는데 대한민국은 그 기준을 뭐로 삼고 있느냐? 바로 정권에다 놓고 있습니다. 문재인을 비판하면은 규제의 대상이고, 김정인을 찬양하고 대한민국 국가보안법을 위반해도 문제가 되지 않고, 정권이 그거는 아직까지 방조하고 있으니까 현실 법이 있지만 규제하지 않고 현실 법에 있지도 않은 것을 계속 규제하는 것, 사실은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고요. 때문에 이런 협박에 대해서는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협박에 대해서 굴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되질 않는 거죠. 그런데 이 협박에 대해서 공문이 왔으니까 공문이 맞구나, 삭제하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삭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 삭제할 일도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그걸 알고, 이 민주당이 알았다기보다는 민주당이 유튜브를 찾아간 적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찾아가서 그때 뭐 수백 건의 기사, 유튜브 방송 내용 내려라, 이 가짜 뉴스다라고 얘기하니까 유튜브가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짜라는 것은 지금 볼 때 가짜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진짜가 될 수 있는 거고, 진짜라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 가짜가 되니까 이런 거 삭제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했습니다. 맞는 거 아닙니까? 진짜와 가짜를 누가 구분합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 나와 있는 사실이라도 어떻게 그거를 진짜와 가짜를 이렇게 쉽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또 3분 이내로 마무리해달라니까. 하여튼 할 얘기가 많습니다. 어쨌건 3분 이내로 마무리 드린다면은, 법제화 시키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협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권력이 개입됩니다. 그래서 고소고발 들어갑니다. 사법부가 개입됩니다.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사법부 개입을 통해서 모 유튜브 김상신 씨가 또 구속됐다가 다시 풀려나는 일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사법부가 개입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뭐 하겠습니까? 사법부 개입 잘 되지 않습니다. 했더니만 다시 재판부에서 석방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는 약점을 찾을 겁니다. 독재 정권의 아주 비열한 수법이죠.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권도 이 정도까지 안 했는데, 만약에 이 정권이 약점을 찾고 개인의 신상을 털고 해서 그것으로 협박한다면 그건 뭐 어쩔 수 없겠죠. 독재 정권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유튜브들이 깨끗하게 운영을 하고 있고 아주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디어는 계속 발전하고 그런 미디어 환경에 따라서 우리 뭐 우파라는 표현보다 우리 국민들은 더 발전된 미디어 환경에 급속도로 적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표현의 자유 침해는 사실 우리 국민들이 막아줄 거고 미디어 환경 발전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지금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이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20년 동안 제가 이런 그 미디어 환경에서 활동해 왔지만 사실은 시장이 평가하는 겁니다. 시장이 좋아하면 오래 가는 거고요. 시장이 부정하면 가지 못합니다. 그게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슨 결과? KBS가 15%, MBC 1%. 그 많은 돈을 들이는 방송들이 왜 안 되겠습니까? 시장이 평가해 주는 겁니다. 권력이 아무리 탄압을 하고 권력이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시장에 의해서 평가를 받고 있다. 지금 기존의 미디어는 이제 퇴출 수준을 밟고 있다. 앞으로 이런 점을 잘 우리는 알고 유튜브 방송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또 언론에 관심 가지신 분들은 좀 더 연구가 좀 필요할 것이고 또 정권이 바뀌면 또 얘기할 겁니다. 이거. 예. 그러니까 이건 어차피 계속 반복되는 거지만 절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사회고 이 자유민주주의를 해치는 그 어떤 것도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국민들 마음에 있기 때문에 이 뭐 힘들지만 이 시련은 금방 지나갈 거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유튜브 방송을 더 많이 볼 것이고 새로운 미디어에 적응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